자, 이제는 여러분 6-1 만점왕에 지금 네 번째 단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번째 단원은 비와 비율입니다. 자, 비와 비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오늘은 비가 아니라 비율이죠. 비율. 3대 5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 5를 우리는 이거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준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 3을요.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량, 그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은행, 한국 중앙은행 기준 화폐라고 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상대적 가치, 옛날 대한제국 시대 화폐라든가 상평통보라든가, 그죠? 당의전, 동백전 등등, 당백전 이런 비교되는 상대적 기준 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서울중앙은행, 대한민국 한국중앙은행의 기준 화폐다.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해두세요. 3대 5라는 비가 있을 때 기호의 왼쪽은 비교하는 양, 기호의 오른쪽은 기준량 구분해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 3대 5는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5의 몇 배인가 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이니까 한 배도 채 안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한 배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기준량 비교하는 양을 알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미리 살펴봤을까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율이잖아요. 자, 비율이라고 하는 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읽어볼까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상대적인 양의 크기가 비율이에요. 다시 기준량에 대한 비교 대상하는 상대방에 대한 크기 2배면 그 비율이 2배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기준에 대한 상대방, 상평통보에 대한 양의 크기. 그걸 우리는 비례하는 비율이라고 한단 말이죠. 비율을 구할 때 방법.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서 비율을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몫이 2가 나오면 이제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0.5가 나오면 2분의 1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우리 교재 지금 88페이지예요. 그 비율을 표현해 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율을 항상 분수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3대 5라는 비가 있을 때 그 비의 비율은요. 분수로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 5분의 3이고 소수로는 0.6. 5분의 3이 10분의 6과 같기 때문에 우린 이처럼 0.6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5분의 3을 나눠보면 이걸 그냥 이렇게 쿵 틀어버려요. 이렇게 힘으로 영차 하고 이렇게 밀어. 영차 밀면 3이 쿵 떨어지겠죠. 5가 앞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5가 앞으로 오고 3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쿵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런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가 쿵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3이 이쪽으로 올 거고 5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쓰러진다고 잡으면. 맞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못 나누죠? 0.으로 하고 얘는 10을 독권을 올려주는 거죠. 5, 6에 30. 그래서 0.6인 것입니다. 비율은 분수, 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율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자, 그럼 비율이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라고 했죠. 뭐뭐뭐에 대한 걸린 시간이 기준량이고요. 간거리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자, 걸린 시간에 대한민국 이게 기준이죠.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 비율. 거리를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평통보라고 본 거예요. 걸린 시간은 한국중앙은행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비율은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걸린 시간분의 간거리로 나타낼 수 있죠. 성민이가 100m를 달리는데 20초가 걸렸어요. 1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니까 이런 경우 20분의 100입니다. 라고 시간에 대한 걸린 시간 몇 초? 몇 초? 걸린 시간 몇 초? 20초. 걸린 시간 몇 초? 20초. 걸린 시간에 대한, 즉 20초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이것이 상평통보. 그래서 100으로 나눠버린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1초당 몇 메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초당 몇 메타. 그렇죠? 나오겠죠? 1초당 뭐야? 5m 돼야 되지 않나요? 20 곱하기 5는 100이니까 나누기 목숨 5죠? 그러니까 1초에 5m씩 뛰어가야 20초 동안 100m를 뛰어간단 말이에요. 비율을 표현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된 비율을 자연수로 나타내서 O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알아보자. 넓이에 대한, 다시 뭐라고요? 넓이에 대한, 이게 기준이에요. 이 넓이가 기준이에요. 넓이가 기준입니다. 넓이에 대해서 그 넓이당 1제곱킬로미터, 시작.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쯤 사는지를 구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유식하면 인구 밀도라 뭐라고요? 인구 밀도입니다. 사막은 인구 밀도가 높을 거야, 낮을까요? 겁나게 낮아요. 0.0001명 이렇게 돼요. 이 넓은 땅에 한 명도 채 안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 동은 인구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뭐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0명쯤 살 수 있어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즉 넓이에 대한 넓이가 바로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상평통보 숫자들이에요. 뭐뭐뭐에 대한 넓이가 기준량,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 지역, 그 비율을 살펴보면요. 넓이 분의 인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분수로 표현한 비율은 자연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1200이 되고 나,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800, 그럼 이건 900과 같더라. 이렇게 자연수로 비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의 의미 쉽게 구하는 방법은요. 공 두 개를 빼놔요.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 공 두 개를 빼놓고 그럼 108만 남죠. 뭐라고요? 108만 남죠. 12 곱하기 12, 9는 108이거든요. 그러니까 108을 써주고 아하 9번 들어가면 108이 되는구나. 공 두 개 빼놓은 거에다 붙이면 돼요. 빵빵 900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공 두 개를 빼놔요. 빼놨다가 60을 5로 5, 12, 60 시작 5, 12, 62죠. 됐나요? 빼놓은 공 두 개를 붙이다 이제 12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의미는 뭐냐면요. 1제곱킬로미터에 1200명이 살고 1제곱킬로미터에 900명이 사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나눠보면요. 결국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쯤 사는지에 대한 평균 가격이 이 숫자가 나와서 인구 밀도가 나옵니다. 900명, 1000명 이 가지가 훨씬 더 밀접도가 높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바로 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생활 속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야구 선수의 타율, 지도의 축척, 용액의 진하기, 신체의 비율 등에서 실제로 비율이 활용되는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지요. 신체 비율 같은 경우는 특히 누가 유명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리스 시대의 화가들이 이 사람의 현금비, 신체 비율을 굉장히 중시 여겼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